난생 처음 만드는 빗 플러그인 발표를 맡게 된 이은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선 빗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빗에 큰 영향을 줬던 롤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 빗 플러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그 이론적인 내용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빗 플러그인을 만드는지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빗 플러그인을 만들 일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드물고 아마 거의 평생 만들 일 없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한 70% 정도만 이해한다 정도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셔도 바로 뒤에 예제 코드로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은재이고요. 지금은 프랑스 파리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의정부라던가 경기 북부 정도 위치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스토리블락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스토리북이 아닙니다. 스토리북은 UI 개발 툴이고 스토리블락은 CMS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많이들 헷갈리셔갖고. 그리고 그 전에는 알골리아라는 회사에 다녔고, 또 그 전에는 카카오와 다음 등의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2018년까지 이제 한국에서 6년, 싱가포르에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이 8년 동안 제가 있었던 모든 팀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항상 제가 혼자였어요. 8년 동안 혼자였는데, 물론 이제 저도 백엔드도 가끔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도 하고 이것저것 했지만 프론트엔드를 전담하는 사람은 항상 저 혼자였고, 조금 도와주시는 다른 동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뭔가 좀 난해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혼자 풀어야 됐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어디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간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옆 팀에 있는 다른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만나서 물어본다던가 이런 거를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8년 동안 혼자 막 그 동굴 속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프랑스로 제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골리아라는 회사랑 스토리블락이라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두 회사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 동료가 팀에 생겼거든요.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슨 주제든지 간에 제가 혼자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막 깊이 있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막 떠먹여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조금씩 취향이라던가 관심사가 다르니까 어떤 동료는 어떤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공부하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제가 뭔가 발견한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부담도 좀 줄어들고 깊이 파고 들어갈 그럴 여지가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간 정말 얼레벌레 알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머리에서 정리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컨텐츠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제 막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특히 막 리액트를 배우실 때 그 못 배우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사실 막 0부터 100까지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나 프레임워크들이 해주는 너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 배울 수가 없고, 개발하다가 뭔가가 에러가 나면은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거를 따라는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그간 배운 것들을 녹여서 시나브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강좌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도 약간 비슷한 선상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빗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얘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미리 대신 공부해서 약간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빗 혹은 비트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로 빠른이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이게 제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 외국인 동료들이 많이들 헷갈려 해요. 막 실제로 윤지, 운자, 윤자, 유진 진짜 한 100가지 버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맞잖아요. 한국 이름을 누가 알파벳으로 쓸 걸 생각하고 이름을 요즘은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알려주기 전에는 그들도 잘 알려줘도 발음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빗은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 아니고 잘 모르셨다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점점 적응해 나가시면서 이 이름을 지은 원래 이름 원작자의 의견을 본받아서 빗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곁다리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빗은 데브 서버이자 트랜스파일러이자 뭐 번들러이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 뭐 프론트엔드 개발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JSX나 아니면 뷰 파일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은 브라우저는 사실 이런 확장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는 모르는 파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꿔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VC 하긴 하는데 뭐 언제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죠. 빗 플러그인이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빗 컨피그 파일에 보면은 플러그인을 넣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넣으니까 되더라 정도가 보통 한 99.9%의 사람들이 그러고 넘어가기는 해요. 그러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온 거니까. 근데 이제 빗 플러그인에 대해서 더 파보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롤럽이라는 게 있어요. 롤럽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는데 웹팩은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웹팩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번들러라면 롤럽은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한 번들러다. 뭐 이 정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빗이 만들어질 때 롤럽의 플러그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런 호환성을 염두해서 빗을 만들었고 그래서 빗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롤럽의 생태계를 그대로 끌어안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빗은 처음부터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 성공의 이 롤럽과의 호환성이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롤럽의 번들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소스에 main.js가 있고 그게 뭐 a.js를 임포트를 하고 또 그게 b.js를 임포트를 하고 뭐 이렇게 끊임없는 임포트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롤럽을 써서 번들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dist/index.js라는 하나의 파일이 딱 떨어져요. 이 과정에서 뭐 트리 쉐이킹이라던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워터폴을 피한다던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제는 좀 벗어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파일이 있다고 쳐요. main.js에서 메시지를 임포트를 해서 콘솔 로그를 찍고 메시지는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익스포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들러를 거치고 나면은 그냥 디스트의 output.js에 콘솔 로그 hello world 이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main.js에 있던 임포트 구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하던 것들을 싹 다 없애서 하나의 파일로 그냥 뭉쳐놓은 그게 이제 번들링 과정이거든요. 이제 빗에서 여러분이 user profile.view라는 파일을 임포트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데브 서버인 빗데브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빗 컨피그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플러그인들을 쭉 훑으면서
이 .view 파일을 핸들링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누군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config 파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자세히 보시면 플러그인스 어레이에 플러그인이 3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너 .view 처리할 수 있니? 너 처리할 수 있니? 너 처리할 수 있구나 하면은 이제 이 세 번째 플러그인한테 이 파일을 읽고 또 그 파일을 읽어서 .view의 포맷이었던 내용을 .js로 변환하는 과정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빌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롤업을 써서 이 모든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번들링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롤업과 빗의 플러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말씀드렸듯이 롤업과 빗의 플러그인은 그 호환성이 굉장히 높고 거의 동일하게 생겼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이고 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옵셔널한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3가지 프로퍼티만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resolve id. 쉽게 말하면 너 이거 처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load 함수. 말 그대로 그 모듈이나 파일을 읽어주는 함수. 세 번째는 transform. 어떤 컨텐츠를 변환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한 70%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resolve id라는 함수는 지금 이 모듈 혹은 파일의 id는 무엇인가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id는 라이브러리의 name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파일의 full path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user.view라는 파일을 임포트하는 코드가 있을 때 이 resolve id라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소스인데 거기로 이런 source/user.view라는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이제 이런 resolve id라는 함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스가 .view로 끝난다면 그대로 소스를 리턴을 해주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라고 롤업 혹은 빗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네가 로드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 로드 함수로 넘어가게 돼요. 만약에 .view가 아니면 난 모르겠어 다른 플러그인한테 맡겨 라고 하고 싶으면 이제 return null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소스가 리턴이 돼서 로드 함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로드 함수는 해당 모듈 혹은 파일의 내용을 불러와서 리턴을 해주는 건데 이제 가장 단순 무식하게 구현을 한다면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거예요. 파일을 읽어서 파일을 toString에서 리턴을 한다. 뭐 별다를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transform이란 함수인데 이게 모듈이나 파일의 내용을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 id가 .view로 끝나거나 아니면 .js로 끝나면 그 코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뭐 보통 우리가 트랜스파일러 아니면 트랜스필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게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코드가 그 이런 Vue.js 코드일 때 이 코드를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일 혹은 뭐 이런 JSX 코드를 이런 식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저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다. 자, 굉장히 제가 지금 많은 정보들을 막 뿌리고 있는데 이제 한번 예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어요? 뭐 별다를 건 없는 코드죠. 콘솔 로그 노드 인브는 뭐 프로세스 인브 노드 인브 그리고 만약에 프로세스 인브 노드 인브가 프로덕션이면은
this is production 이런 로그를 찍고 아니면 this is not production 이렇게 로그를 찍게 돼요. 근데 이제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노드 인브가 뭐 디벨롭먼트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배포할 때는 얘가 프로덕션이라는 문자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어떤 번들러의 그 기능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process.inv.node.inv라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돼야겠죠. 그러면 콘솔 로그 node inv production 잘 보시면은 if문에 if production이 production이면 이건 뭐 당연히 true죠. 그러니까 그 밑에 else 구문은 절대 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환경에서면 모를까 프로덕션에서는 저 else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 아까 보셨던 그 코드, 그 원래 코드가 이 코드가 되도록 하는 플러그인을 만든다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코딩을 하는 대신에 라이브 코딩 하는 거를 녹화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롤럽이 쓰이고 있는 프로젝트고 -c는 롤럽의 config 파일을 읽어서 실행시킨다라는 거고요. my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을 놓고 롤럽의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스의 메인 파일을 가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결과물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일단 그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npm run build를 실행을 하면 디스트의 아웃풋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도록 이 트랜스폼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한번 로그로 소스랑 아이디를 찍어 보려고 해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면 이제 이 소스라는 변수에는 그 파일의 내용이 통째로 문자열로 들어있죠. 그리고 아이디는 그 파일의 경로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면 되는 건데 이제 return source replace all 해서 process inv.node.inv를 JSON stringify production 해서 return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그냥 벌써 돼버렸어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JSON stringify라는 걸 여기 왜 썼지?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냥 production이라는 문자열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웃풋에 보시면 production이라는 게 그냥 저렇게 박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저게 아니잖아요. 이제 메인 원래 소스 코드를 보시면 process inv.node inv가 있는데 그게 production 다운표가 들어간 프로덕션으로 대체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도 다운표가 들어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true이니까 else 부분도 없어지고 또 저게 true니까 굳이 if문 자체도 필요하지 않은 이런 코드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롤럽의 일종의 규칙 같은 건데 항상 스트링 파일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이 정도인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죠. 그 방금 이 예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냥 replace all 하던 거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process.inv.node.inv 1, 2, 3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어도 그 앞에만 프로덕션으로 바꿔치기 하면 뭔가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코드를 잘 제대로 분석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일단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URL로 가보시면은 그 테스트용 API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저 정보를 어레이로 담아서 내려주는 API가 있는데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유저 네임을 한번 추출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API로 호출해서 받아온 어레이 리스폰스에서 유저 네임만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뭔가 막 떠오르는 코드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강 이런 생김새일 것 같아요. 패치를 실행해서 리스폰스를 받고 리스폰스에 제이슨 호출하고 제이슨의 맵 돌면서 유저 네임을 뽑아서 콘솔 로그를 찍는다. 뭐 평범한 코드죠. 다들 이렇게 작성을 하실 텐데 이제 만약에 유저 네임을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엄청 무거운 작업을 해야 된다. 저 제이슨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이게 엄청 무거운 작업인데 이 데이터가 자주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빌드 타임에 처리해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저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유저가 요청했을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빌드 타임에 우리가 미리 뭔가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배포해도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제 버추얼 모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버추얼 모듈이 뭐냐면 패키지.json에 없는 라이브러리인데 어떻게 작동은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import user names from 뭐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이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패키지.json에 없거든요. 그러면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고 어떻게 돌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버추얼 모듈이라고 불러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user.js라는 파일에 user names라는 어레이를 익스포트하고 그 main.js에서 그걸 임포트해서 콘솔 로그를 찍으면 뭐 잘 되겠죠. 그리고 얘를 번들러를 거치게 되면 임포트 구문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 그냥 유저 네임스라는 어레이가 그대로 박혀 들어가는 그런 번들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거랑 똑같이 자 버추얼 모듈이 있을 때 임포트 유저 네임스 from 뭐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고 콘솔 로그 하이 유저 네임스 했는데 번들러를 거치면 똑같이 이 임포트 구문 대신에 유저 네임스가 어레이고 그게 콘솔 로그 찍혀지는 이렇게 되도록 해주는 빗 플러그인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일단 버추얼 모듈이라는 플러그인을 만들 건데 걔가 이제 오브젝트이고 리졸브 아이디랑 로드 두 가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보시면은 리졸브 아이디에 소스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이름이다. 그러면 이거 내가 알아. 내가 처리할게. 지금 내 플러그인이 이걸 처리할게 라고 소스를 리턴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로드 함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그 로드 함수에서 이 모듈의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 이름이라면 그 모듈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export const user names 해서 배열을 익스포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예시로 하드 코딩을 한 배열이지만 여기다가 실제 배열을 담아서 그 스트링을 리턴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롤업을 썼지만 이번에는 한번 빗을 써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빗 빌드 커맨드가 있고 빗 컨피그는 빌드 타임 라이브러리라는 플러그인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는 리졸브 아이디랑 로드 두 가지 프로퍼티를 써볼 거예요. 플러그인스에 저렇게 플러그인을 등록을 해놨고 자 main.js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마이 빌드 타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가상으로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그 폴더로 들어가서 빌드를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에러가 나죠. 보시면은 rollup fail to resolve import my build time library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에러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이제 우리 목표죠. 그러면 이제 빌드 빗 플러그인에서 구현을 해볼 건데 일단 오브젝트를 두고 유저 네임스가 키고 밸류로는 펑션인데 저 유저 네임스를 가져오는 그런 함수를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async 펑션일 거고 fetch를 해오고 그거를 리스폰스에 담고 또 제이슨은 response.json이 될 거고 그래서 return json 맵 돌면서 유저 네임 아까 우리가 봤던 딱 그 코드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유저 네임스가 그걸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resolve id 쪽에서 만약에 소스가 이 이름이라면 return source 그래서 내가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로드의 id가 만약에 이거라면 이제 return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export const user names는 array의 은재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에러가 없죠. 이제 위에 폴리필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저 네임스에 은재라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 어레이가 있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원래 코드가 오른쪽이라면 빌드 아웃풋은 왼쪽이 됐고 잘 되죠. 이제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넣어 보면은 또 이제 빌드를 해보면 다시 그 파일을 보면 또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는 된 걸 확인했으니까 저 부분 대신에 진짜로 우리가 리턴을 제대로 하도록 구현을 해보면 되거든요. 일단 이 파라미터 이름을 팩토리스라고 지을게요. 왜냐면 이게 오브젝트였는데 어떤 유저 네임스라는 걸 가져오는 그 팩토리들의 집합이라는 느낌으로 팩토리스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각각의 키를 가지고 루프문을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getter가 이 팩토리스의 키, 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getter를 실행하면 그게 바로 value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value가 promise다. 그러면 아무래도 value를 await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let으로 바꿔야겠고 이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result라는 오브젝트를 두고 result의 key value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이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result를 콘솔 로그를 찍어 볼게요. 자, 여전히 에러는 나지만 보시면은 result는 유저 네임스 해서 뭔가 배열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밑에 리턴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kiss result 해서 맵을 해주고요. 문자열로 이제 export const 그리고 유저 네임스 자리에다가 키를 넣고 value 자리에다가 JSON stringify 해서 result의 키 해주고 이거를 다시 join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리턴 해야 될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턴 코드 해서 콘솔 로그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코드가 뭔가 잘 나온 것 같죠? 그러면 실제 빌드 아웃풋을 보시면은 폴리필 밑에 유저 네임스 어레이가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아무거나 막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빌드 됐는지 한번 타임스탬프를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드 타임 라이브러리의 파라미터로 built at 이라는 거를 새로 또 넣어 볼게요. 우리가 팩토리 형태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른 걸 더 서포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유저 네임스랑 built at 둘 다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빌드 아웃풋을 보시면은
폴리필 아래 유저 네임스랑 빌트 앱 둘 다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드 타임 라이브러리라는 플러그인을 만들었고, 걔가 팩토리스를 받는 그런 플러그인이 되고, 각각의 키는 이름이고 밸류는 그걸 얻어오는 getter 함수. 그래서 우리가 resolve id랑 load 프로퍼티를 써서 그 각각의 값들을 구해오고, 또 그거를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리턴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조금 복잡한 예제였죠. 근데 일단 이 예제에서 우리가 빌드 타임에 미리 데이터를 처리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런타임에서 뭔가 패치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프로세스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는 빌드 타임에서 뭔가를 처리를 했죠. 그리고 번들 아웃풋에는 처리 결과만 담겼어요. 비즈니스 로직은 안 들어갔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빌드 아웃풋에서 뭔가 패치를 하고 뭐 제이슨을 맵 돌면서 유저네임을 뽑아오는 그런 코드는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 번들 아웃풋에는 결과만 담겼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케바케여서 만약에 이 유저네임스 어레이가 막 100만 개의 아이템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배포할 때 엄청 큰 그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배포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엄청 무거운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 Git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던가, 뭐 현재 커밋이 뭔지, 현재 브랜치 이름이 뭔지 이런 거를 알아내면 여러분이 뭐 데브 환경이나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를 하실 때 막 좌측 상단에 이거 무슨 브랜치에서 배포된 거다 이런 거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로컬 파일에 접근을 한다든지. 보통 빌드를 하고 나면 빌드 아웃풋은 여러분이 작업하시던 그 리파지토리의 폴더 스트럭처랑 너무 다른 그런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빌드 타임에서는 아직 그 리파지토리에 대한 접근이 있으니까 뭐 어떤 폴더에 있는 어떤 마크다운을 읽어서 뭐 그걸 가지고 뭘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파일 베이스드 라우팅, 예를 들어서 Next.js나 Nuxt 같은 걸 보시면은 뭐 Pages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각각의 파일들이 실제 웹사이트의 그 경로로 연결되는 그런 라우팅 같은 것도 사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고 좋은 거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한 발 더 과하게 간다면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 DSL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빗 플러그인 혹은 롤러 플러그인은 오브젝트인데 거기에 여러 프로퍼티가 옵셔널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는 resolve id, 너 지금 이걸 처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함수, 그리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거를 로드해서 리턴해주는 함수, 그리고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 트랜스폼 해주는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거는 이제 빌드 타임에 하냐 런 타임에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구현하면서 버추얼 모듈이라는 개념도 잠깐 살펴봤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빗 플러그인의 이게 전부가 아니고 빗 플러그인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빗 플러그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API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던 예제 중에 저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빗 플러그인 이제 awesome bit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엄청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정말 별의별 걸 다 한다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통은 이걸 보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걸로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흐름으로 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게 적합할 것 같다.
해서 선택하는 게 보통은 맞는 흐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새로운 걸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그냥 한번 연습 겸 써먹어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 프로젝트라던가 그냥 막 망가져도 되는 그런 거에다가 한번 가볍게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이제 이 발표 슬라이드나 아니면 아까 예제 프로젝트 그리고 또 몇몇 개의 추가적인 예제 프로젝트를 담은 리파지토리가 나오고요. 또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연락을 진짜 아무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해도 될까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 한 손 안에 다 꼽힐 것 같으니까 한번 몇 명 오나 한번 볼게요. 이따가 제가 뭘 나눠 드릴 건데 거기도 QR 코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빗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신기하죠? 근데 꼭 배워야 했을까 이걸? 네,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빗 플러그인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작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재밌어서 이거를 좀 파봤고, 파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roadmap.sh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웹사이트인데 여기 가시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위한 공부할 로드맵을 보여주는 웹사이트예요. 가시면 이제 진정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셔야 된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막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막 이런 게 있대요. 이거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배워서도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다는 못 배운다라고 미리 깔고 가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사람은 댄 에브라모브라고 리액트 코어 팀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되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되게 훌륭한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썼던 블로그 포스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2018년도 기준 모르는 것들 하고 글을 썼는데, 이 글을 보시면은 스크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다는데 뭐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 제가 똑같은 글을 쓰면 아마 훨씬 더 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울까? 이거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잖아요. 뭐 저도 여전히 그렇고 막 러스트를 공부를 해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계속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인프런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이게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48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밌는 거를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가 재밌는 거 공부한다고 그것만 하면은 될까? 뭐 하기 싫어도 좀 공부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제 제가 재밌어 하는 걸 하나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친구나 뭐 동료한테 뭐 이런 게 있대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뭔가를 배운 다음에 저한테 또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얼핏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점점 뭔가를 막 서로 내가 배운 걸 알려주고 뭐 너는 뭘 배웠고 이러면 확실히 내가 직접 공부한 거에 비해서 남이 알려주는 거는 그 이해도가 낮을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지식을 안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인 그 맵을 확장해 나가는 느낌? 그냥 뭘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더라 정도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윤곽 정도는 나올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필요한 게 있다 하면은 이제 거기를 조금씩 파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해상도는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가요.
우린 영원히 블러리한 이미지만 안고서 살아갈 건데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얘는 소록이라는 아이고요. 얘만 보여주면 좀 미안하니까 얘는 샤카라는 아이입니다. 아무튼간에 결론은 재밌게 배우자 같이입니다. 감사합니다.